부모님들이 되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. 전형 설명회를 엄청 많이 다니세요. 학원에서 하고 뭐 대학에서 하고 막 전형 설명 그 전형 설명회 다니는 게요. 코칭으로서의 자격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. 그거 어디 다 있게요? 입학처 홈페이지에 다 있어요. 그거 다운받아서 공부하면 돼요. 아무것도 아니거든요. 그러면 내가 내 자녀를 4%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게요? 전형에 대한 이해? 웃기고 있는데 그건 정보가 너무 많아요. 그 정보는 세고 셌어요. 그 동영상 사이트에서는 찾으시면 안 돼요. 거긴 거짓말이 많기 때문에. 대학 홈페이지 무조건.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. 대학에서 말하는 거. 전형에 대한 정보는 거기 다 있어요. 아무것도 아니에요. 복잡하지도 않아요. 그러면 내가 내 아들 내 딸을 대학을 잘 보내기 4%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? 내 딸에 대한 정보요. 내 아들에 대한 정보요. 그게 필요한 거예요. 근데 그게 있으세요? 얼만큼 있으세요? 공부하라는 말을 하면 이 아이의 장단점은 볼 수가 없거든요. 장단점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? 대화를 많이 해봐야 돼요. 대화를 많이 해보고 생활을 많이 해봐야 알거든요. 제 딸은 제가 부모들이 하는 말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원래라는 말이에요. 원래. 제 딸은 원래 그래요. 그런 게 어디 있어요. 이 원래라는 단어는 아이의 가능성을 다 막아버리는 단어거든요. 그러니까 절대 쓰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생각을 하자고요. 이제 코칭을 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. 제일 앞에 있는 저 그림을 한번 볼게요. 여기 보시면 여기 하얀색 보이시죠? 하얀색 텅 빈 원이 있습니다. 이게 뇌의 신경세포예요. 그러니까 우리 뇌에는 엄청난 신경세포들이 존재를 하고요. 여기는 놀고 있는 신경세포요. 아무것도 안 하는 빈둥빈둥거리는 신경세포요. 반면에 여기 채워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는 이놈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적으로 뉴런이라고 부르거든요. 정보가 통용되어지는 신경세포, 작동을 하고 있는 신경세포예요.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어떠냐면 이 뉴런들이 이렇게 연결되면 이제 신경망이라고 하거든요. 이 신경망이 별로 없어요. 중간고사 기간이 된 시험 기간이 되잖아요. 며칠 전 아까 자고 있던 딸내미 시험 며칠 전에 공부해? 대답 안 해? 중간에 너 시험 며칠 전에 공부해요? 하루 전에요? 장난 아닌데 목포? 우와 하루 전에 공부한대요. 멋있다. 한 달 전에 공부한대요. 맞지? 일주일 전은 아니지? 한 달 전에 공부한대요. 일단 갸우뚱 넌 끝나고 나랑 상담 좀 하자. 시험 기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얘가 공부라는 걸 시작을 해요. 세상에. 그죠?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뇌에 신경망이 형성이 돼요. 근데 시험 기간 끝나잖아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공부를 놓아요. 어떻게 돼요? 돌아가요. 갔다가 3학년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짓을 해요. 그러니까 얘는 어떠냐면 시험 볼 때마다 힘들대. 왜 힘들게요? 이게 뇌에서 신경망을 형성하는 이 작업이요. 우리가 근육 만드는 작업하고 똑같거든요. 그러면 근육을 제가 PT를 다닙니다. 근육 만들 거예요. 벌크업 할 거예요. 뭐 이러면 어떻게 돼요? 가서 PT 선생님한테 막 와, 형님 잘한다. 하나만 더. 뭐 이러면서 막 학대를 당해야 되잖아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? 그 다음 날 또 가야 근육이 생겨요. 고통을 버텨야 되거든요.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? 여기서 다시 돌아가요.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상태냐면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머리가 찌끈찌끈거리는 상태예요. 머리가 왜 찌끈찌끈거려요? 이제 신경망 근육이 형성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막 찌끈찌끈거려요. 근데 이게 딱 찌끈찌끈거리는 게 쭉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거든요. 뇌에서 새로운 신경망이 형성이 돼요. 그러면 공부가 엄청 쉬워지거든요. 근데 놀랍게도 아이들은 여기서 일로 잘 안 가요. 그걸 버텨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. 공부할 때 머리가 찌끈찌끈거리고 너무 괴롭잖아요. 그때가 뭐냐면 공부도 할 때예요.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? 공부하다가
튀어나와요.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어야겠어. 지 스스로 어떻게 해요? 머리를 다시 원상태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공부할 때마다 힘든 거예요. 전교 1등을 하는, 생각을 해보세요. 전교 1등을 하는 학생을 생각해봐요. 얘는 진짜 오래 공부하잖아요. 왜 오래 공부하고 많이 공부하게 해요? 안 힘들거든요. 왜요? 근육을 다 만들어놨거든요. 그러니까 안 힘들어요. 야, 9시간 하던 놈이 10시간 하면 이제 그때부터 또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좀 힘들죠.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. 얘는 버텨야 공부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. 우리 뇌는 인지적 구두쇠라고 해서 한번 신경망이 형성이 되고 나면 이 신경망을 돌리는 건 아주 적은 에너지를 써요.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오래 하는 게 왜 오래 할 수 있냐면요. 에너지 자체를 적게 쓰거든요. 1시간 공부할 때 우리 아들, 딸이 1시간 공부할 때 100의 에너지를 쓴다면 그놈은 엄친딸, 엄친아라고 그러잖아요. 그놈은 1시간 공부할 때 10의 에너지를 써요. 그러니까 공부를 오래 할 수 있는 건 에너지가 펑펑 남거든요. 근데 얘는 지금 뭐 해야 돼요? 신경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머리 찌내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. 온몸이 막 두드러기 올라오고 막 수학 알러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올라오고. 왜 그래요? 신경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. 지금 막 형성되고 있거든요. 근데 이 형성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버텨야 돼요. 그때부터 버티면 신경망이 만들어지고, 그러면 한번 형성된 신경망은 잘 없어지지 않거든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코칭을 한다라고 하는 건 잘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. 대학이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. 서울대학교입니다.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. 서울대학교가. 그러면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밑에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근데 이런 학생들은 현실에 없어요. 제가 25년 동안 가르쳤잖아요. 저런 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.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적어놓고요. 지도 양심이 찔리니까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, 중요한 건 작은 글씨잖아요. 작은 글씨로 뭐라고 했냐면 밑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. 정말 중요한 거니까. 시작. 네. 지금 뭐예요? 위에는 한참 완성된 인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. 근데 그런 학생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를 보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뭘 보여주면 돼요?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으로 보여주면 돼요.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요. 내 아들, 내 딸한테서 무엇이 성장할 수 있지? 그래서 어떤 능력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장점이 뭐지? 뭘 잘하지? 이걸 어떤 식으로 키워줄 수 있지? 내지는 이 능력을 어디다 쓸 수 있지? 어떤 계열의 이 능력이 독보적으로 발휘될 수 있지?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 준비된 학부모예요. 준비된 부모 말고요. 어떤 가능성을 성장시킬 수 있는가?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. 초등학교 때 정말 사랑스럽고 예뻤던 내 아들, 내 딸. 그죠? 예뻤었잖아요. 아버님 그러셨죠? 아버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대체로 아들을 쳐다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데 아들은 안 보고 앞만 쳐다보면서 고개도 안 끄덕끄덕 그러시면 안 돼요. 옛날엔 진짜 예뻤었잖아요. 사랑스러웠고 뭐 지금도 사랑한다 그러면 할 말 없고 성인 군자네요. 왜 예뻤냐면요. 잘했거든요. 그죠?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구멍이 난 거예요. 결과를 쳐다보는 학부모가 학생을 망치거든요. 부모님들은 절대 결과를 보시면 안 돼요. 이건 철칙이에요. 결과를 보고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 순간 이 아이는 망해요. 왜냐하면 그 아이도 결과를 쳐다볼 거거든요. 근데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. 모든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? 아니요. 절대로요.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.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? 난 안 되나 봐. 접어. 그리고 삐딱선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절대 결과를 보지 마세요. 근데 왜 했냐면 공부량 전체를 놓고 보면 초등학교 공부량 이 정도 돼요. 귀엽죠. 예쁘죠. 사랑스럽죠. 네.
근데 중학교 공부량은요. 초등학교 공부량의 6년 공부량의 초등학교 6년 공부량이 중학교 1년 공부량하고 비슷하거든요. 여기서부터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면 최소한 8배 정도, 9배 정도의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거든요. 초등학교에 비해서.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. 습관이기 때문에요. 근데 중학교로 간다라고 생각하면요.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지금 중학교 공부량의 2배가 나와야 돼요. 그러면 예정된 결과가 하나 있겠네요. 공부량이 따라갈까요? 못 따라갈까요? 못 따라가요. 저희 학교를 말씀드려 볼게요. 저희 학교는 지난주 목요일 날 시험이 끝났어요.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험 한 달 전 공부 시작. 넌 대학을 못 간다. 최소한 시험 6주 전 시험 공부 시작이에요.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지난주에 끝났잖아요. 기말고사까지 6주 남았어요. 기가 막히죠. 고등학교는 그걸 3년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양의 2배가 나오지 않는 한 힘들어요. 근데 우리 뇌가 진짜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. 뭐냐면 아까 제가 그 뉴런 신경망 구성하는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서 빼먹은 이야기예요. 우리 신경망을 구성하고 있는 뇌가 점선으로 되어 있다가 이렇게 신경망을 형성하고 그래서 신경망을 최종적으로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. 그때 신경망을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운동을 많이 한다고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. 우리 뇌가 놀랍게도요. 이게 공부가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를 인지를 해요. 그래서 자발적인 공부만 신경망을 형성시켜요. 이게 아까 정유빈 쌤이 앞에서 열심히 이야기한 궁금해? 문제 많이 푸는 거 의미가 없어?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그거예요. 내가 원해서 공부하고 내가 필요해서 공부한 학생들이 신경망을 빨리 형성을 해요. 자발성이 되게 중요하다고요. 어쩔 수가 없어요. 공부는 지가 하는 거지 부모님이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. 지금처럼 아까 수학 설명할 때 부모님이 막 적은 것처럼 학생들은 아무도 안 적더라고요. 근데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. 공부량 자체만 놓고 보면 중학교 공부량의 2배거든요. 공부해야 할 양. 그런데 부모님들이 보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공부량은요. 일반적인 고등학생의 공부량의 2배예요.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그럼 저걸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? 저걸 누가 시켜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못해요. 무조건 자기가 원해서 해야 돼요. 어떻게 자기가 원하게 할 것이냐가 오늘 부모님들이 제 강의를 듣고 제일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. 왜냐하면 저건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. 수능을 잘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딱 방법 하나 알려드려요. 수능을 잘 보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. 하루 14시간 이상 공부하는 거예요. 그러면 하루 14시간 이상 공부하는 놈이 누구게요? 재수생들이요. 그러니까 걔들이 수능을 잘 보는 거예요. 주요 대학을 진학하는 비중의 7, 80%가 수능 위주 전형은 7, 80%가 다 재수생들이거든요. 왜요? 14시간 이상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으니까. 그런다고 모두 다 성공하지 않아요. 그 학원의 10% 학생만 성공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아주 난감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. 제가 잘 생각해 보세요. 중학교 3학년이니까 중학교 3년 동안의 성적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. 이렇게 나옵니다. 저희 등급은 보지 마시고요. 이렇게 나와요. M자형이요. 그리고 W자형이요. 전체 학생의 85%가 이렇게 나옵니다. 왜요?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자기 성적이 너무 만족스럽거든요. 성적을 받고 싶은 욕심이 없어요. 성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내가 보던 웹툰을 안 봐야 되거든요. 내가 하고 있던 게임 접어야 되거든요. 나의 사랑스러운 그 오빠를 잠시 덮어둬야 되거든요. 그건 하기 싫은 거예요. 그러니까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성적이 똑같이 나와요.
이게 진짜 무서운 이야기거든요. 저희 학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00명의 학생 가운데 한 240명이 통계를 내보면 이렇게 나와요. 그럼 240명이 공부 패턴을 3년 동안 안 바꾼다고요.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. 왜 안 바꾸게요? 공부할 생각이 없으니까. 그게 본질이에요. 그리고 대체로 제가 이제 25년 동안 통계낸 자료에 의하면 7%의 학생은 성적이 떨어져요. 하락하는 곡선을 그리고요. 8%의 학생은 올라가는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. 그럼 8%의 학생의 공통점이 뭘까요? 어느 날 갑자기 공부해야 되겠다는 절실한 이유가 생긴 아이들이요. 1번, 걔들은 1번, 그런 8% 학생들의 공통점 1번,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다. 2번, 학원을 안 다닌다. 3번, 왔다 갔다 한다. 갔다 안 갔다 한다. 자, 손 들어 볼게요. 그렇게 8% 성적을 올린 학생들의 공통점 1번,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다. 2번, 안 간다. 3번, 왔다 갔다 한다. 자, 손 들어 봅시다. 1번,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다. 그래서 성적이 올랐다. 내리세요. 2번, 안 간다. 혼자 공부했다. 3번, 왔다 갔다 한다. 네, 정답은 4번. 4번이요. 아무 상관없다. 그들의 공통점은 절실하면 어떤 방법을 써도 된다. 학원을 가고 안 가고는 변수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.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. 내가 제 얘기요. 제가 체중을 빼겠다라고 하면요. 되게 단순하죠. 살 어떻게 빼요? 제가 진짜 황당한 거죠. 살 빼는 방법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에 있을까요, 없을까요? 내가 진짜 공부를 하라 그러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? 공부하는 방법을 욕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웃기는 소리예요. 다 알아요. 하기 싫은 게 문제죠.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하기 싫어서 죽으려고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이놈을 끌고 내려와서 지구로 데리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려면 일단 뭐가 돼야 돼요? 내가 외계어를 해야 돼요. 외계인한테 외계어를 해야 되니까. 그래야 말이 통용돼야 돼요. 말이 통해야 얘를 끌고 올 수 있거든요. 근데 내가 공부를 얘기하면 얘는 귀를 닫겠죠. 그래서 공부하란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. 끌어내리려면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의 언어에 맞춰서 끌어내려야 돼요. 이 아이의 수준에 맞춰줘야 돼요. 부모님의 수준 말고요. 지금 40세, 50세, 40년, 50년을 산 부모님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얘들은 이게 외계어거든요. 이해할 수 없는, 자기가 경험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라떼는 마리아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통용되지 않는 거거든요. 누구 이야기로요? 이 아이들의 이야기. 이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요. 기억부터 가르치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. 그래야 이걸 벗어날 수 있어요. 진짜 끔찍한 이야기거든요. 공부 패턴을 바꾸지 않는다니. 얘들이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게요? 저 여학생한테 묻고 싶은데 자꾸 저를 째려보고 있어서 제가 못 물어보겠어요. 시험 끝나고 얘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? 시험 망했다. 그러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?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기말고사 끝나고 뭐라고 그래요? 내가 이번 방학에 진짜 죽으라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말을 믿으시진 않죠? 네. 그만큼 속았으면 이제 안 믿을 때도 됐잖아요. 보세요, 부모님들. 내가 진짜 이번 방학 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그러고 왜 2시에 일어나냐고요. 그러고 왜 노래방을 가냐고요.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. 오늘만 놀고. 그 아이라는 걸 인지를 해야 바꿀 수 있거든요. 그걸 제가 부모님들이 직면해서 쳐다보지 못하면 이 아이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우리는 솔직하게 저도 학부모였으니까 그렇죠? 한 아들 둘 키우고 학부모였으니까 둘 다 대학생이에요. 한 놈은 군대 가 있고 한 놈은 군대 갔다 왔고 되게 키우는데 저도 힘들었겠죠. 아들 둘이니까. 근데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. 부모님들 내가
이놈의 두 가지 중에 학원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눈앞에서 안 보여야 되기 때문이 맞죠? 우리 솔직해지세요. 그 솔직함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. 왜 그럼 왜 내 눈앞에서 안 보여야 돼요? 보이면 짜증 나거든요. 보이면 화가 나거든요. 지난 성적 생각나고, 그죠? 시험 끝나고 미친 듯이 놀고 있는 모습. 왜 그렇게 시험 끝나고 나면 이 아이가 해맑은지. 그 쳐다보는 불편함을 버티셔야 돼요. 왜요? 이 아이가 공부를 하려면 그 불편함을 직면해야 공부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불편한 걸 자꾸 부모님이 이렇게 쉽게 넘기시면,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이거 절대 해결 안 돼요. 그러니까 불편한 걸 부모님도 맞닥뜨리셔야 돼요. 그래서 해결하셔야 됩니다.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우리 아들, 딸이 이렇게 돼요. 멋있잖아요. 이 학생은 서울대를 갔거든요. 실제 학생이에요. 이 학생은 서울대를 갔어요. 1학년 1학기 때 3.8 내신을 받고 서울대를 갔거든요. 얼마든지 가능하다니까요. 지금 예비 고1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놈을 3.8을 안 맞게 만들어야죠. 그죠?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거니까.